그녀가 돌아왔다고요? 비서의 말에 손이 멈췄다. 펜 쪽에서 잉크가 떨어져 문서 위에 작은 얼룩을 남겼다. 나는 숨을 고르며 되물었다. 지민이라고 했나? 예, 회장님. 그런데 비서가 말을 망설였다. 그분의 이름은 지금 며느리 어머님이십니다. 순간 내 심장이 멈춘 듯 했다. 지민. 그 이름은 내 젊은 날의 끝이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이름을 들으면 아직도 숨이 막혔다. 속으로 생각했다. 설마 이게 인연의 장난인가? 나는 40년 전으로 돌아갔다. 그때 나는 아직 젊고 가진 것보단 꿈이 많던 남자였다. 그리고 그녀, 지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다. 비 오는 날이면 내 우산 속으로 먼저 뛰어들던 여자, 내가 처음으로 사람이 좋다고 느끼게 해준 사람. 그러나 나는 그녀를 버렸다. 야망이 더 컸고 현실이 더 무거웠다. 그녀는 울며 말했다. 당신은 성공하겠지만 평생 외로울 거예요. 그 말은 저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말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더 아팠다. 세월이 흘러 나는 재벌 회장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의 어머니가 그 지민이었다. 나는 처음 만남 자리에 나가기 전부터 손이 떨렸다. 식당 문을 여는 순간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세월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따뜻하고 여전히 나를 용서하는 눈빛이었다. 오랜만이네요, 재현 씨. 그녀가 먼저 말을 건넸다.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지민 씨 그동안 잘 지냈소? 네. 오래 버텼죠. 그리고 제 딸이 이제 당신 아들과 결혼한대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 속엔 눈물이 숨어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씨는 참 잔인하면서도 기가 막힌 사람이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그녀가 가볍게 내게 물었다. 회장님, 제 딸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왜 그런 말을 하나? 그 아이가 저를 닮았거든요. 불필요한 원칙과 지나친 진심을 닮았어요. 그래서 언젠가 당신과 부딪힐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40년 전에 그녀가 내 앞에서 말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목소리, 그 단단한 온기. 모든 게 다시 돌아왔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문을 열자 젖은 바람이 들어왔다. 비의 냄새가 이상하게도 익숙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냄새, 그때 지민의 향기였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아직도 있었다. 지민이 떠나던 날 내게 남기고 간 편지 한 장. 당신이 행복해지길 바라요. 다만 그 행복이 누군가의 눈물을 밟지 않길 바라요. 그 편지를 손에 쥐고 있자니 눈물이 떨어졌다. 70세의 노인이 울었다. 성공도 명예도 그 순간엔 아무 의미가 없었다. 다음 날 며느리가 찾아왔다. 아버님, 저 오늘 어머니와 식사했어요. 그래, 잘 지냈나? 예. 근데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뭐라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되 너무 쉽게 용서하지도 말라. 고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방을 나간 후 나는 조용히 혼잣말했다. 지민, 당신은 결국 내 인생에 다시 들어왔구나. 이번엔 당신의 눈물로.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잃은 사랑이 내 아들의 인생으로 돌아왔다. 며느리의 이름은 하윤이었다. 지민의 딸, 그리고 내 아들의 아내. 그녀는 지민을 꼭 닮았다. 말투, 표정,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그녀를 볼 때마다 나는 자꾸 과거의 지민을 본다. 그게 고통이면서 동시에 묘한 구원이었다. 오늘도 저녁 식탁에서 하윤은 조용히 내 옆자리에 앉았다. 식탁 위엔 내가 좋아하던 국이 올려져 있었다. 이거 누가 준비했나? 제가요. 어머니가 레시피 알려주셨어요. 그녀는 수줍게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 닮아 있었다. 40년 전 지민이 나를 보며 지었던 그 미소.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인연일까 아니면 벌일까? 며칠 뒤 하윤이 내 방으로 들어왔다. 아버님, 어머니께서 이걸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녀의 손엔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다. 봉투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거기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재헌 귀하. 나는 순간 숨이 멎었다. 그 필체를 잊을 리가 없었다. 지민의 글씨였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자 오래된 편지가 나왔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당신에게 이 말은 하지 못했어요. 나는 당신이 미워서 떠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너무 멀리 가서 내가 더는 당신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언젠가 당신 곁에 내가 아닌 내 마음이 가길 바랐어요. 나는 그 문장을 수십 번 읽었다. 그녀가 내 마음이 가길 바란다고 썼던 그 말이 지금 현실이 되어 있었다. 그 마음이 하윤으로 내 앞에 와 있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맡에 놓인 편지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지민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재헌 씨, 이제 그만 혼자 서지 말아요. 눈가가 뜨거워졌다. 나는 그때서야 깨달았다. 그녀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걸. 그녀는 끝내 나를 용서한 채로 살았다는 걸.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의 사랑은 끝났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었구나. 다음 날 하윤이 회사 로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왜? 어머니 묘지에 가려고요. 아버님도 같이 가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망설였다. 그녀의 묘 앞에 서는 건 내게 죄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지민의 묘는 한적한 언덕 위에 있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풀잎을 흔들고 있었다. 묘비엔 단 한 줄이 새겨져 있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 지민. 나는 무릎을 꿇었다. 손끝이 흙을 만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지민아. 그때 내가 너무 바빴다. 너보다 꿈이 더 크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다 거짓이었어. 사실은 너 없이 사는 게 더 두려웠던 거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흙 위로 떨어졌다. 하윤은 조용히 내 옆에 무릎을 꿇고 손수건을 내밀었다. 아버님,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 사람은 나를 잊었지만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는다. 고요. 나는 눈을 감았다. 가슴이 아렸지만 그 아픔 속에 따뜻한 것이 있었다. 그녀는 진작 나를 용서했었다. 다만 내가 늦게 도착했을 뿐이었다. 산을 내려오던 길 하윤이 말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결국 사랑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래, 그 말 이제야 알겠구나. 하윤이 내게 미소 지었다. 그 웃음은 지민의 것 같았고 동시에 하윤의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지민아, 내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다. 내가 남긴 마음이 이제 나를 구한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사랑은 떠나도 마음은 남는다. 그리고 그 마음은 세대를 건너 나를 용서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사람은 잊히지만 진심은 대물림된다. 며칠 동안 나는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냈다. 회사도 일정도 사람들도 다 희미했다. 머릿속에는 지민의 목소리만 맴돌았다. 언젠가 당신 곁에 내가 아닌 내 마음이 가길 바랐어요. 그 말이 도돌이표처럼 떠올랐다. 나는 늙어서도 사랑을 몰랐다. 그녀는 떠난 뒤에도 나를 가르쳤다. 그날 저녁 하윤이 찾아왔다. 그녀는 손에 오래된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다. 아버님, 이거 어머니의 유품이에요. 지민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그 안에 아버님께 전해달라는 편지가 있었어요. 손끝이 떨렸다. 하윤은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다. 하얀 종이에 익숙한 필체가 있었다. 재헌에게. 나는 천천히 편지를 폈다. 글씨는 여전히 단정했고 문장 하나하나가 숨결처럼 느껴졌다. 재헌 씨, 당신이 이 편지를 볼 즈음이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게 슬프진 않아요. 나에게 당신은 이미 한 번 떠났던 사람이라서요.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어딘가에서 살아있길 바랐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언젠가 제 아이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길 바랐습니다. 나는 숨을 멈춘 채 편지를 계속 읽었다. 당신은 늘 옳은 선택을 하려 했지만 그 옳음이 사람을 멀어지게 할 때가 있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했던 그 시절의 진심은 우리 아이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제발 그 아이를 미워하지 말아요. 그 아이는 제 닮은 곳보다 당신이 사랑했던 제 마음을 닮았거든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편지를 가슴에 안은 채 그대로 울었다. 70평생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소리내 울었다. 하윤은 조용히 내 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손길이 마치 지민의 손 같았다. 아버님,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죽으면 이름은 남지 않지만 마음은 남는다고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 말, 이제야 이해가 되는구나. 그래서 전 어머니가 남긴 그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그녀의 말이 내 안에서 오래 울렸다. 며칠 후 나는 회사 회의실에서 모든 임원들을 불렀다. 그리고 단상 위에 지민의 편지를 올려놓았다. 이 편지는 내 인생의 부끄러운 고백이자 새로운 시작이다.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는 사랑을 버리고 성공을 택했다. 그 결과 성공은 남았지만 사랑은 사라졌다. 그러나 오늘 나는 그 잃었던 사랑을 내 며느리에게서 다시 봤다. 회의실은 조용했다. 누구도 숨을 크게 쉬지 못했다. 이제부터 우리 회사는 돈보다 사람, 이윤보다 관계를 남기겠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용서다.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내 과거를 용서하는 것부터.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자 마음속에 오래 묵은 돌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집무실로 돌아온 나는 다시 편지를 꺼냈다. 그리고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지민, 당신이 남긴 마음은 지금 내 삶의 마지막 선물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잉크가 번졌다. 그러나 이상하게 그 번진 자국이 마치 미소 같았다. 며칠 뒤 하윤이 내게 물었다. 아버님,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마 이렇게 말했겠지. 이제 그만 혼자 서지 말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우리 같이 서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편하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서 나는 지민을 그리고 하윤을 함께 느꼈다. 속으로 생각했다. 사랑은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그 마음이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나는 젊을 때 사랑을 버렸지만 늙어서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이름은 지민이었다. 봄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햇살은 부드럽고 바람은 따뜻했다. 그날따라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가벼웠다. 나는 조용히 운전기사를 불렀다. 오늘은 나 혼자 가겠네. 어디로 가십니까? 지민에게.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됐다. 운전기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언덕길을 천천히 올라갔다. 풀이 자랐고 하늘은 높았다. 묘비 앞엔 이미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다. 하얀 국화 몇 송이, 그리고 작은 리본 하나. 엄마, 오늘도 고마워요. 하윤의 글씨였다. 나는 그 옆에 조심스레 내 꽃을 놓았다. 그리고 묵묵히 서 있었다. 지민아, 이제야 왔어. 바람이 잔잔히 불었다. 풀잎이 흔들리고 햇살이 내 어깨를 감쌌다. 당신이 떠난 뒤 나는 참 많이 가졌어. 집도 명예도 사람들의 존경도. 하지만 그 어느 날보다 외로웠다. 잠시 말을 멈췄다. 바람이 잠잠해졌다. 당신이 그랬지. 돈으로는 마음을 채울 수 없다고. 그 말을 이제야 안다. 나는 돈으로 세상을 샀지만 당신의 마음만큼은 끝내 살 수 없었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눈물이 아니었다. 그저 오래 묵은 슬픔이 흩어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민이 마지막으로 보냈던 편지 4본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내가 새로 쓴 한 장의 종이를 함께 묻었다. 지민, 이제 나도 당신을 떠나보낼게.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하윤에게서 그리고 내 안에서 평생 살아있을 거야. 손으로 흙을 덮으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속엔 평화가 찾아왔다. 사랑을 묻는 게 아니라 사랑을 심는 기분이었다. 산을 내려오며 하윤이 내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님, 어디세요? 지민 아니, 내 어머니한테 다녀오는 길이다. 그랬어요? 어머니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래. 이제야 그럴 수 있을 것 같구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처음으로 지민의 이름을 평온하게 부를 수 있었다. 며칠 뒤 나는 가족 모두를 저녁 식탁으로 불렀다. 하윤, 내 아들, 그리고 손주까지. 식탁 한가운데에는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다. 그건 지민이 늘 해주던 음식이었다. 이거 어머니 레시피죠?
하윤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내 어머니가 남긴 걸 내가 이제야 배웠다. 맛있어요. 어머니가 그러셨죠. 사람은 결국 누군가의 마음으로 완성된다고요. 그녀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잔을 들었다. 지민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모두가 잔을 들었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지민이 여전히 이 식탁 한가운데에 앉아 있는 것처럼. 밤이 깊었다. 서재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들었다. 그 빛 아래서 나는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 나는 지민을 완전히 떠나보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처음으로 가득 찼다. 사랑은 떠나는 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남는 것이구나. 속으로 생각했다. 지민, 당신은 나의 과거였지만 이제는 내 마음의 기준이 되었다. 며칠 뒤 하윤이 내게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다. 그건 결혼식 날의 가족 사진이었다. 하윤이 내 옆에 서 있었고 나는 웃고 있었다. 예전엔 결코 찍지 못했을 표정이었다. 아버님, 어머니가 이 사진을 보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겠지. 이제 됐어요, 재헌 씨. 당신도 드디어 사람의 얼굴을 하네요. 둘 다 웃었다. 그 웃음 속엔 슬픔이 아니라 온기가 있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일기장을 덮으며 마지막 문장을 썼다. 내가 잃은 사랑이 아들의 삶으로 돌아와 나를 구했다. 이제 나는 외롭지 않다. 지민의 눈물이 나의 봄이 되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사랑은 언젠가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바꾸며 다시 피어나는 것이구나. 에필로그. 그날 이후 나는 매년 봄마다 그 언덕을 찾는다. 꽃을 한 송이 놓고 조용히 속삭인다. 지민, 고마워. 당신 덕분에 이제 나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노인이 되었네.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그 바람 사이로 지민의 웃음이 들리는 듯했다. 지민의 눈물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세대를 건너 사랑으로 피어났다.